앞서 대구FC의 올 시즌을 정리해봤는데요. 16년 동안 대구FC의 홈구장 역할을 해온 대구 스타디움은 어떤 상황일까요? 매년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구FC까지 DGB 대구은행 파크로 둥지를 옮기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대구 스타디움을 포함한 대구체육공원 전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계명대 체육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원 대구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권윤수 기자가 정리한 대구 스타디움의 변천과 역사를 먼저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대구 스타디움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2,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스타디움의 입지로 도시 외곽으로 선호하는 세계적인 경향에 따라 수성구 대흥동에 지어졌습니다. 종합경기장으로 51만 제곱미터 터에 6만 6천석 규모로 국제 공인 1등급 육상 트랙과 천연 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는 국제 규모의 경기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스타디움 주변에는 보조 경기장과 육상진흥센터, 시민생활 스포츠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가 열린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접근성의 한계로 대구 스타디움과 주변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쉽게 찾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프로축구 대구FC가 창단 이후 16년 동안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면서 대구 스타디움은 경기장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대구FC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해마다 약 20번의 홈 경기를 치렀으며 경기당 평균 관중은 3,518명을 기록해왔습니다. 올해 초 대구FC가 축구 전용구장인 DGB 대구은행 파크로 옮긴 뒤 대팍의 평균 관중은 1만 377명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대구 스타디움은 시설 공동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스타디움 전체가 공원 지역인 탓에 상업시설을 유치하기가 어려워 활용 방안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구 스타디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시사톡톡 권윤수입니다. 대구FC의 홈구장 이전이 지금 대구 스타디움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먼저 최 교수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대로 현재 대구 스타디움은 이제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 고려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올해만 하더라도 대구시나 관내구청, 수성구청에서 네. 이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가능성 열어두고 적극 검토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대구FC가 이제 DGB 볼파크를 옮겨가면서 활성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점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전에는 FC가 구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네. 상황인데 네. 대구FC는 이제 축구 전용 경기장을 갔으니까 네. 그것으로 긍정적이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스타디움의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대구FC 홈구장 이전이 새로운 스타디움 운영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예. 우리 대구하면 그 2002년에 어떤 그 월드컵 4강의 신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대구의 랜드, 스포츠 랜드마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그냥 빈 공실처럼 되어 있다는 게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빈 공실처럼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구 스타디움의 내외부 시설 현황을 참고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대구 스타디움의 활용도는 몇 점쯤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7,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간이 사실 유휴 공간이 사실 있습니다. 네.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이 사실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점수로는 한 50점,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 생각하는데 또 아쉬운 게 거기에 보면 그 가상 스포츠 체험관이라고 2012년도 지어진 게 있는데 네. 매년 한 1억 3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제 가다 보면 워낙 그 IT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식상하기 네. 마련인데요. 네.
그 초등학생이나 유아들 가서 이제 뭐 단체로 가는 거 외에는 거의 사실 가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16년, 18년도 6월에 새로 시설이 개최되고 일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19년 11월 지금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제가 매우 아쉬웠습니다. 네. 그 대구시 지자체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그 메가 이벤트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원래 초기 사용 목적은 뭐 축구 그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축구 경기장 혹은 육상 경기장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초기 사용 목적과 좀 부합하지 않는 네. 활용도가 이슈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이 돼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해오지 않았는데 대구시에서 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제가 좀 반론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왜냐하면 제가 그 스타디움이라 하면 제가 아까 우리가 메가랜드 저 상징적인 어떤 건물이기도 한데 사실 홈페이지가 없어요. 우리가 스타디움에 근데 우스운 게 대구 스타디움 홈페이지는 없는데 대구 스포츠 기념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렇습니다. 월드컵. 네. 그래 이게 뭔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상당히 보면 제가 조사한 그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수성구 분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이게 널리 홍보하는 데는 네. 우리가 검색을 한다가 막 대구 스타디움 치면 쭉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대구 스타디움 치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가보고도 놀랐지만은 야 이게 이래 비는 줄 벌써 16년부터 이거 3년 이상 이래 지나왔는데 이거 활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숙고를 하고 수십 분의 사실 용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거기 이 공간에 그 스타디움을 FC 축구 관중이 3,500명 평균해서 20여회가 열렸으면 7만 명 이상이 더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시민이 더 7만 명이 더 여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은 매우 그 사실은 계속 좀 빈 공간을 몇 년째 네. 있다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그럼 되었습니다. 지금 그 시설 관리 유지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여기 들어가는 돈은 얼마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익은 얼마 정도가 되길래 지금은 이렇게 지출은 걱정일까요? 이제 19년 58억, 20년에 55억 정도 잡아놨는데요. 네. 그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고 이게 지금 보니까 한 5억대에서 계속 그대로입니다. 네. 이게 더 날 수가 없는 게 사실 저희들이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하우스 등 공공 어떤 문화예술 기관들이 있는데 네. 이게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를 문화나 스포츠를 통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랑 맞지 않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을 수 있도록 네. 유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트렌드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거기가 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1,500평짜 5,000제곱미터짜리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네. 이게 처음에 생겼던 한 15년 전만 해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많이 유행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타고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기 주차장으로 변모돼 가지고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어떤 용도를 폐지하고 해야 되는데 말없이 그냥 슬쩍 하니까 몇 명 되지 않는 주민들에게 계속 그 민원을 받고 있는 네.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적자는 어느 정도 나고 있는 현황입니까? 지금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저는 이제 꼭히 말하면 적자인데 50억 정도 되는데요. 네. 48억 정도 네.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적자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울리지 솔직히 않는다.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 공간 활용에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수만 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가운데 300만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성못이 사실 연간 800에서 1000만 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보다 비교가 네. 안 될 정도로 협소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은 거기에 컨텐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가 대구 스타디움 가면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2002년, 2011년 외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네.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우리 점에서 최 교수님께서도 이 공공성을 고려할 때 예. 이 50억 원 정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적자라고 표현을 하는 예. 뭐 대차대조표는 적자라고 되니까요. 발생하고 있는 이 적자를 예.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구시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좀 보완하고 보전해야 되는 수익성 체계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은 우선돼야 된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공공성에는 적합하지만 활용성이 떨어지니까.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더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인가를 만들 것인가. 네.
뭐 비교하신 것처럼 수성못, 대구 같으면 지금 올 수 있는 만한 데가 수성못이나 김광석 거리 이런 데는 그래도 비교적 잘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디움은 아직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님 보시기에 대구 예. 스타디움을 포함한 지금 대구 체육공원 전반을 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대구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저희들 용역을 해서 우리 뭐 교수님도 앞에 계시고 하지만은 그 했는데 제가 자세히 읽어 보니까 내용은 매우 그 진짜 심도 있게 네. 연구가 된 부분인데요. 이게 정권을 가진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시장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계속 결제만 기다리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너무 느려요. 그리고 이게 공개를 안 하고 오픈을 안 하니까 사실은 이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교수님들이 훌륭한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더디게 간다고 제가 생각이 사실 되고요. 그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가 수렴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에 있어가 지금은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수렴할 태세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태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제안 자체나 활성화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대구시가 속도감을 못 내고 미적거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매우 많다고 그러면 생각이 우리 듭니다. 최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이 활용 방안을 뒤에 자세히 토론하겠지만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구시의 속도, 대구시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절차 이런 데는 김 의원님 지적처럼 미흡하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 부분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그 대구 스타디움 내부 경기장을 네. 제외한 주변 시설들은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도심 공원으로 돼 네. 있어서 사실상 이 활용도를 높이고 싶고 뭔가 시설을 놓고 싶어도 현재는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0월에 대구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이 제안을 좀 풀어달라라는 어떤 제안을 한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의원님 말씀하신 용역 그 보고서에 보면은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네. 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가장 핵심은 스포츠 테마 공원입니다. 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네. 그래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대구 스타디움 혹은 그 주변을 방문해서 스포츠 관련 혹은 그 이외의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테마들을 즐기면서 언제든지 와서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의 형태로 가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네. 시민들의 어떤 요구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저 기본적인 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이제 말씀 한번 나눠보시죠. 활성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입지 조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좋다. 그리고 조금 법규적인 어떤 측면만 허가가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목표와 그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용역서에도 나오고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관광으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구 미술관, 간송미술관, 또 이제 그 대구 스타디움 내에 어떤 새로운 시설들, 아까 말씀드린 7,000평방제곱미터 정도의 유휴 공간이 지하 1층이고 2층이지만 바깥하고 터져가 있어가 지하 1층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의원님은 좀 그랜드하게 크게 옆에 있는 시설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이 대구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이나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방향과 비전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스타디움의 입지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입지를 고려할 때 이게 도심 입지가 있고 도시 외곽 입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스타디움의 경우는 도시 외곽 입지로 저희가 볼 수 있고 가까운 좋은 예가 DGB파크가 지금 도심 입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스타디움은 이제 출발 자체가 도시 외곽 입지로 출발했다는 점, 그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유형에 따른 구분으로 봤을 때는 스타디움형, 집약형, 공원형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합니다. 네. 분류를 하는데 스타디움형은 경기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집약형은 스타디움 주변에 어떤 다양한 유휴 시설들,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을 갖고 있을 때 집약형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공원형이라는 것은 일본의 스타디움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휴식을 취하고 뭔가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대구 스타디움은 지금 2001년 출발 당시에는 외곽 스타디움형이었거든요. 외곽에 있고 경기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2019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외곽에는 똑같이 있는데 또 이것이 다양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들 복합적으로 지금 대구 체육공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외곽 집약형으로 이제 현재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해 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위에 굉장히 지금 입지 조건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시티가 또 들어오고 있고 대구 대공원도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전에 그런 박물관들 그다음에 교통도 훨씬 대구 외곽 순환도로 개통으로 해서 대구 스타디움이 예전에 외곽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이냐 대구시가 조건이 바뀐다는 부분. 그 다음에 말씀드린 어떤 집약형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좀 더 앞으로는 공원형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뭐 앞으로 계속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건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많은데 어떤 걸림돌이 지금 작용해서 이런 시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빠른 속도로 추진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떤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기업에 이거 이제 우리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유치를 하려고 대구시에서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뭐 기업에서는 순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고 네. 저희들은 어떤 공공성을 띠니까 이 부리에서 이제 규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데 사실은 네.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협상을 하다가 지지부진 끌다가 결국은 종착 여기에 이제 규제 개혁 이거 약간의 어떤 시설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사실 생각이 되고요. 네, 계속 말씀하신 그 규제 문제가 해결되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민간이든 어디든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그 규제군요. 문제는 걸림돌이.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의원과 같은 생각 갖고 있고 네. 거기에 한 가지만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규제가 안 풀렸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대로 놔둘 거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도시 공원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공원의 녹지화는 가능하다 봅니다. 네. 지금 그 대구 스타디움 주변에 가보시면은 분명히 공원입니다만 녹지화 즉 이렇게 뭔가 우거져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저희 대구 시민들께서는 해가 지고 난 뒤에 저녁에 산책 나오시고 네. 그 시설을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규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는 상업 시설에 들어올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규제가 뭐 그건 차후의 문제더라도 지금 당장 대구시가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대구 스타디움 주변 공원에 대한 녹지화 사업은 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우거지는 이런 모습을 둬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교수님 계속 말씀 주시고 있지만 그 여러 활용 방안 중에 하나의 방향성인데 맞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자꾸 적자를 보고 만약에 규제가 안 풀릴 경우에 대비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예. 이렇기 때문에 스타디움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근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가끔 대형 공연을 주최하는 공연장이나 또는 또 민간 기업의 또 투자를 통해서 공적인 것보다는 뭔가 이 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간화로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경기장으로서 대구 스타디움에 고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이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구시의 랜드마크 아까 초반에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랜드마크란 어떤 성격에서 대구 스타디움 자체를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능성도 좀 희박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타디움 자체의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대회 유치나 행사 유치 이런 거에 충분히 가능하고
어떤 활용성은 이제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게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대구시는 특별히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능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 시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방안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육상 트랙이 있는데 천연잔디 뭐 시설 좋은데 이것을 뭐 외국이나 아니면 돈을 지불하고 와서 트레이닝 센터로 쓰겠다는 이런 쪽에다가 뭐 대여를 한다든가 해마다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여기서 또 수익을 얻는 뭐 이런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냥 뭐 일반 시민들 생각에 저도 그렇고요. 예.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예. 이게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까, 최 교수님? 저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타디움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이제 그 육상 그 지능 센터가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외부 시설과 이 내부 시설이 함께 이렇게 돼 있는 육상 그 말하자 그 센터 이런 스타디움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문 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어떤 선수단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전문 선수들이 와서 훈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치하고 활용하는 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살짝 궁금한 게 여기 그 대구 스타디움 유지하는 인력들 중에 인력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인력들이지 이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재조직화하고 또는 어디에다가 이 시설을 대여해서 팔 것인가라는 이런 운영하고 경영하는 팀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예. 이걸 누가 해줄 거냐 말이죠. 맞습니다. 그 제가 원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그 대구시가 아니고 부천에 9월에 열렸던 동호인 트랙 육상 경기 대회라는 것을 제가 뭐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원래 처음 개최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뭐 이게 필드 트랙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육상 경기가 필드 경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육상 체육에서 봤을 때 육상 체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다, 네. 별로 흥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동호인들 이런 활동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상시적으로 동호인 물론 전체 심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동호인 이런 분들이라도 육상지능센터에 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또 대구시에서 뭐 시장님이 호스트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동호인 뭐 육상 경기 대회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네. 이벤트 유치하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의원님 일각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차라리 개방을 하자. 천연잔디 걷어내고 인조잔디로 바꾸고 트랙을 상시적으로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민 공간으로 해주는 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예, 맞습니다. 뭐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잔디를 보호를 위해서 매년 한 억대 정도의 어떤 그 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천연잔디가 먼저인지 시민이 먼저인지 공무원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경기 개발자 엄청나게 국제 경기는 드물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2002년, 2011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는데 그래 제가 인조잔디를 개최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거기서 난식을 포함해서 이제 가시는 게 인조잔디 하면 되긴 되는데 창 던지기가 안 되고 쉽게 말하면 몇 개 종목이 좀 제한이 걸린다는 네. 창이 안 꼽히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을 던지는 선수들이 바로 앞에 창을 던지는 게 아니고 100m나 200m 어째 멀리 던질 건데 그 뒤에만 천연잔디 보호하면 되잖아. 사실 그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 이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로 바라보면 답이 열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규제 문제도 자꾸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규제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춘 거지.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로 도심 공원화하는 것도 매우 좋은 생각이고 네. 그 관련 공간을 아이디어 내면 많지 싶습니다. 뭐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이것도 가능한 주장이다라고 예.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잔디 터널 개방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런 좋은 예가 사실 두류 운동장이 그런 상시 개방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 스타디움이 갖고 있는 잔디나 특히 트랙 네. 자체는 세계 수준급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시민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와서 그 안에 와서 뭔가를 즐길 수 있고 스타디움 안에 올 수 있고 이런 것도 당연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이게 상시 개방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시설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만약에 시민들께서 꼭 이게 어떤 뭐 용도로서 필요해서 하는 건 언제든지 저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시 개방 상시 개방으로 항상 뭐 이거는 조금 또 고려해봐야 되지 그거는 않겠나.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을 개발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네네네. 방향으로. 저는 네. 이제 거기에 조금 그러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고도 사실 그 교수님도 아시고 의원도 아시겠지만 여러 지역에서 또는 해외에서도 이런 유사한 큰 경기장을 유치하고 난 뒤에 경기를 유치하고 난 뒤에 남은 경기장이 뭐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걸 네. 훌륭하게 재개발한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는 이제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홈구장에 코메리카 파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원래는 대구 그 스타디움처럼 스타디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그 앞에다가 그 저희 이월드가 경기장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부터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그 사이의 공간에 각종 놀이 시설들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코메리카 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도쿄에 가면 오다이바 지역이라고 있는데 이건 스타디움하고 조금은 거리가 멉니다만 그 VR을 활용한 스포츠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놔가지고 그 이름은 세가 조이폴리스라고 합니다. 네. 하는데 그런 VR 가상현실 기술이 접목된 어떤 그런 테마파크도 지금 현재 해외의 경우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저 국내 사례로 보면은 제2롯데월드에도 이런 VR 존이 있는데 네. 가보시면은 아동 청소년들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런 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좀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고, 네. 또 지금 질문의 핵심 어쨌든 스타디움의 어떤 그런 활성화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계속 너무 주장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공원의 형태로 좀 이렇게 녹지화 사업을 통해서 공원의 형태로 조성하는 건 적극 고려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잘 조성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예. 의회 차원에서도 이 해외 사례 같은 검토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 저도 같은 용역서를 읽어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요. 작년에 제가 그 사실은 대구 시의원이 되기 전에 수성구 의원을 하면서 제안을 한 게 수성구에 네. 시민들이 자꾸 그 물놀이장 여름에 필요하다고 애들이 그냥 수영장 가면 애 혼자 못 보내니까 부모가 따라가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힘들다. 그래서 공공성 물놀이장을 상화동산, 수성못 상화동 만들자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리고 거기 못 만들면 월드컵 경기장에 주변에 많잖아. 만들어라 하니까 아직 제가 역량이 안 돼가 사실 그 달성을 못 했는데요. 네. 그래 작년에 보니까 그 일부 한번 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의원님 작년에 했습니다. 이 하더라고요. 그래 이분들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그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름이 좀 덥고 한데 월드컵 대구 스타디움 주변에 오시는 분들 소득을 조사한 바를 보니까 300만 원 이하가 60%였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떤 분이 올까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20대, 30대가 오는데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공원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연인들이 오니까 영화 극장 가다가 이제 같이 오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래 이분들이 그럼 처음부터 오면 30대로 오면 갓난 애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애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곳이 뭘까 생각하니까 물놀이장, 겨울 같으면 빙상장 같은 거 우선 당장 어려우니까 네. 어려운데 저기 지금 당장 옆에 예, 세부적으로 펜스 해야 쳐놓고 되는. 네. 저기 경기장에 보면 저 들어가는 출입구에 펜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네. 저 공간이 엄청나게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저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 서울역 앞에다가 3,000평에다가 그 스케이트장, 실내 스케이트장 그 썰매장 만드는 것처럼 만들면 지금도 물론 신천변이 잘 돼 있습니다만 네. 그까지 가려고 하면 거기는 막 터져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여기도 곳곳에 거점으로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홍보도 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스타디움을 잘 활용한 사례로 전국에 벤치마킹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그다음에 진단 전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토론에서 마저 못하신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부터 예. 먼저 주시죠. 저는 그 우리 스타디움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전지 훈련 장소로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남아에는 대구가 좀 덥고 네. 비가 좀 적기 때문에 동남아하고 기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베트남에는 지금 뜨고 있는 나라들을 자꾸 유치해서
그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기서 공짜로 뛰게 하고 돈을 다 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면 베트남에 대구가 알려지니까 지금 바캉스만 알지 대구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자꾸 알리고 대우를 잘해서 우리 대구의 어떤 이미지를 업시키는 게 대구 관광산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제가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중에 하나가 대구시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또 2021년 대구 국제청소년 스포츠 축제 개최를 대구 스타디움에서 합니다. 네.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대구시는 갖고 있는 것 같으니 시민들께서도 좀 이렇게 너무 다급하게 말고 좀 천천히 정말로 이 대구 대구 스타디움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적잖아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보다는 좀 더 정말 실리적인 해결 방안을 시와 시민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네.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죠. 스타디움이 이번에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소중하고 새롭고 그리고 항상 정답고 우리한테 친근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오늘 토론한 하신 내용들처럼 좋은 내용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